이게 잘 보이나? 여기는 경기장, 뭐 김제 종합운동장인가? 그래. 여기다가 샥신이어라. 이렇게 잘 보이나요? 아이고, 잘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뭐 과로도 많이 하고 그럼 이게 명예퇴직 되면 먼저 처음에 먼저 어디 여행부터 무리하게 짜지 말고 가까운 데에서 뭐 헬스클럽도 좋고 이런 가까운 데 보면 공원 운동장 같은 데 있죠. 이런 데서 한번 뭐 조기 축구단이나 뭐 배드민턴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 이런 데 한번 가입하면서 어떻게 하냐, 앞으로 계획을 조금씩 좀 이게 점검을 하면서 어떻게 몸을 좀 약간 이게 건강을 좀 챙기세요. 몸을 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장기 여행을 다니다면 몸이 많이 축이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좀 많이 뒤에 저 같은 게 예전에 체력을 많이 이게 비축을 해요. 좀 단련을 해요. 뭘로 단련하냐? 등산으로 많이 단련을 해요. 이제 걸을 일이 많기도 하니까. 여행할 때는 걸어서 다니면서 이렇게 보는 이게 관찰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게 정확히 봐. 차 타고 이렇게 휙 지나가면 안 보여. 비행기 타고 휙 지나가면 안 보여. 걸어 다녀야 이게 이렇게 봐야 어떻게 그게 관찰이 돼. 그게 해외 여행을 가든 국내를 가든 그래야.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 2012년부터 2000 거의 14년 12, 13, 14, 15 거의 2015년 초반까지 약 3년 동안을 갖다가 체력을 많이 이렇게 단련을 해요. 저희 예전 도남동 그 뒷산이 북악산이라서 북악산 따라서 북한산 문수봉 거기까지 막 하루 종일 거기를 갖다 등산을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한번 컨텐츠 찍었던 것 같은데, 저희 집에서 예전에 도남동 한신한자 아파트 저희 집에서 아침에 나가면 문수봉까지 가는데 어떻게 거기 가면 딱 점심시간이에요. 그럼 거기서 점심 도시락을 까먹고 어떻게 해요? 다시 와요. 이제 코스가 몇 개가 있는데 보통 이게 기본적으로 문수봉을 코스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북악산, 그 코스를 가고 싶다고요? 그럼 뭐 저희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성신여대역이나 한성대 입구역 쪽에서 내리게 되면 거기에 다 구민회관 쪽으로 다 그 길이 연결돼요. 한번 그러면 제가 걸었던 길을 한번 가시는 것도 괜찮아. 그럼 어디까지 갔냐? 보통 하루 종일 등산하면 문수봉까지 갔다 와요. 한 3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 2012, 13, 14. 그지. 2012, 13, 14년을 갖다 거의 등산만 하고 다녔어요. 문수봉까지. 그럼 이게 만약에 한성대나 성신여대역에서 내려서 거기 그 등산로 북악산 따라서 가가지고 형제봉 따라서 문수봉 이렇게 거쳐가면 문수봉까지 왕복을 하게 되면 보통 왕복 시간이 한 8시간 정도는 돼요. 거의 행군이죠. 거의 산악 행군 수준에 가까워요. 그렇게 체력을 갖다가 하여튼 비축을 했던 것 같아. 한 3년 동안은. 그때 몸이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이제 북한산에 이제 맑은 기와 공기를 마시면서 좋은 것 같아. 저 같은 경우는 집에 바로 저희 아파트 단지 뒤쪽이 그 북악산이나 북한산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아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걸어서 가면 어지간한 명상들이 다 있을 거야. 명상까지는 아니어도 조그만 산들이 다 있어요. 조금만 걸어가면 다. 서울 같은 경우 수도권만 해도 다 그래. 그럼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그냥 뭐 과하게 이게 무슨 여행 계획을 하는 것보다도 생각을 먼저 좀 비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생각을 비울 겸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등산을 좀 약간 빡세게 해주세요. 몸살 나지 않을 정도만. 내 코스가 딱 적당했던 것 같아. 그 성신여대역에서 어떻게 해요? 북악산 스카이길 따라서 형제봉 따라서
문수봉까지 딱 그 찍고 오면 어떻게 거기까지 딱 가면 아침 한 8, 9시 정도에 8, 9시에 출발하면 아침 한 8시 정도에 출발하면 거의 12시에 도착을 해요. 천천히 이렇게 가면. 그럼 거기서 밥 먹고 이제 또 내려오면 어떻게 한 4, 5시간 정도, 오후 4, 5시면 도착하는 것 같아. 항상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침 8, 9시에 나가서 8, 9시에 나가가지고 문수봉에 도착하면 딱 점심시간 12시. 그럼 거기서 도시락 먹고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와요. 그러면 한 오후 4시 내지 빠르면 4시고 늦으면 한 5시 정도에 한 5시 정도에 거의 도착했던 것 같아. 그럼 거의 하루 종일 걷는 거예요. 8시에 나가가지고 5시에 도착하니까 오후 5시에. 뭐 그 방법 아닌데 헬스클럽도 있고 이런 요즘은 공공운동 공원 같은데 이게 조깅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아요. 한강 주변에 있으면 한강 조깅이나 한강 걷는 것도 좋아. 예전에 제가 도남동 선신여대역 거구에 한성대나 성신여대역에서 성북청 따라서 동두천 따라서 이렇게 청계천 따라서 동두천 따라서 한강 따라서 이렇게 걷기도 했던 것 같아. 근데 확실히 산 타는 게 재밌어. 평지 걷는 게 더 힘들어. 편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평지 걷는 게 더 힘들어요. 그렇게 걸었는 것 같아요. 한강이 가까우면 그런 분들도 계셔요. 각 지역마다 그 특색이 트니까 거기에 맞게끔 세팅을 하시기를 권유드려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는 독고다이로 혼자 움직여요. 왜 천신들이 그래요. 다른 사람을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기밀이 누설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저거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저를 갖다 혼자 이렇게 끌고 다녀. 저는 그럼 거기에 그냥 마셔서 얘네들 보여준 거 보고 다녀. 근데 여러분 같은 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 이런 게 없었고 뭐 맛집 탐방이나 뭐 이런 것들이나 블로그 이런 것들이 있었지. 여행을 좀 약간 밀도 있고 이렇게 영양가 있게 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없었어요. 대부분 상업용 컨텐츠야. 블로그 같은 것도 맛집 선전하고 그런 건데, 근데 요즘은 제가 많이 올려서 그런지 이게 굉장히 유익한 여행 컨텐츠들이 이게 많이 있어요. 싼 가격에 할 수 있는 그런 걸 보시면서 참고도 해도 되고, 이게 동호회 활동 같은 거를 하셔서 참고 쪽으로 동호회 활동 가면 여러분들 퇴직금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껴있게 마련이야. 조심해야 돼. 자, 동호회 가면 뭐예요? 사기꾼들이 껴있어, 분명히. 어느 동호회들이 다 있어. 이제 여러분 같이 어떻게 해요? 뭐 세상 물정 모르고 이제 퇴직금 몇억 원 챙겨 나오면 그거 어떻게 투자해보라고 막 이거 꾸시는 애들이 있어.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동호회 가면 사기꾼들이 꼭 껴있으니까 사기꾼들은 어떻게 그거 가려낼 줄도 알아야 돼. 동호회 같은데 여행 동호회나 등산 동호회 있어요. 그런 데를 통해서 이게 가는 것도 좀 추천을 드려요. 거기서 이제 다른 인연들도 만나고 다른 계통의 사람들의 그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직장 생활하고 하면 딱 우물한 개구리가 돼. 딱 내 분야밖에 몰라. 옛날 저도 뭐 중고차 장사하면서 딱 그거밖에 신경을 안 써. 그러면 이게 여러 각 분야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게 시야가 넓어져요.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 그 중에 사기꾼들이 꼭 껴있게 마련이에요. 뭐 사기꾼들 어떻게 가려낼 줄 알아야 돼, 이거. 네, 그런데 가면 내가 퇴직금 많이 타서 돈이 많은 거 이게 티 내면 안 돼. 그럼 사기꾼들이 와가지고 막 작업을 해. 그러니까 동호회 같은 데 가면 어떻게 좀 약간 허름하게 약간 좀 없이 보이게 있게 보이지 가. 너무 없어 보이면 안 되니까 그냥 이게 돈이 없는 것처럼 그냥 남루하게 가. 그럼 어떻게 사기꾼들이 잘 안 달라붙어. 근데 이게 퇴직금 받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나 현금 많다 하면 사기꾼들이 개떼같이 들여다가지고 그 어떻게 사기 쳐먹으려고 와. 그러니까 애시당초는 동호회 같은 데 가면 내가 돈이 있다는 거를 갖다가 어떻게 이걸 티를 내지 마. 티를 내면 사기꾼들이 달라붙게 돼 있어. 그리고 막 이상한 데 투자해가지고 다 돈 날리고 그래. 내 노하우에 사기꾼들한테 안 당하는 방법. 내가 돈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다녀야 돼. 내가 퇴직금이 막 몇억 원 쌓여있다고 하면 어떻게 사기꾼들이 와가지고 내가 좋은 데 있는데 저기 투자하시라고 막 이렇게 와. 절대 투자하지 마.
동호회 가면 사기꾼들이, 왜냐면 동호회에 사기꾼들이 껴 있어요. 걔네들은 신뢰를 한 보통 3년 이상 갖고 어떻게 한 방에 사기를 쳐먹어. 자, 사기꾼들 이게 딱 보면 거기가 공부야. 사기꾼들을 보면 하는 행동이 틀려요. 자기 목적성이 뚜렷해, 확실히 얘네들은. 뭘 투자를 권유, 나중에 이게 친분이 쌓으면 투자 권유 같은 거를 하게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그때 한 방에 다 털어먹고 가요. 동호회 사기가 많아. 어떻게 아냐고요? 동호회 다니는 사람 사기 당하는 사람들 많아. 예전에 그 카페나 이런 데 동호회가 유행일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카페 동호회가 유행이 않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사기꾼 때문에 그래. 사기꾼들이 그 동호회에 다 껴 있어. 자, 사기꾼들의 특징이 뭐냐면 동호회를 갖다가 굉장히 많은 동호회를 가입을 해요. 왜? 자기 어장이야. 사기 처먹을 어장 관리를 하는 거야. 자, 사기꾼들의 특징이 뭐냐면 씨잘뜨기 없이 어떻게 해요? 동호회를 많이 가입을 했어요. 네, 여기서 좀 구분할 게 뭐냐면, 자, 영업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이게 뭔가 목적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해서 동호회 가는 사람이 있고, 사기를 처먹으라고. 근데 영업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좀 약간 비슷하게 움직여. 영업하는 사람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동호회를 많이 가입을 해요. 근데 영업은 말 그대로 뭐 내가 신차 영업 쓰면 차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지 사기 쳐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런 사람까지 이제 사기꾼으로 이제 도매급으로 다 이제 이걸 또 이게 다 하면 안 돼. 여러분들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영업한 사람들하고 사기꾼들하고 좀 비슷하게 움직여. 그 패턴이 보면. 내가 보니까 그래. 이게 동호회 같은 데 가면 영업 사람도 그렇고 영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사기꾼도 그렇고 어떻게 굉장히 많은 이런 동호회 같은 데 가입을 해요. 왜?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영업 사람도 인맥을 넓히고, 사기꾼은 어떻게 사기 처먹을 사람들하고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 구분 잘해야 돼. 제가 동호회를 이게 좀 약간 하니까 잘못하면 나중에 동호회 가가지고 사기 당했는데요. 장훈 씨 때문에 동호회 갔는데 사기 당했는데요. 나한테 그 멱살 잡고 그러면 안 돼. 동호회 가면 내가 돈이 있는 티를 내면 안 돼요. 그럼 돈이 있는 티를 내면 되게 사기꾼들이 달라붙어. 그리고 막 얘네들은 말솜씨가 현란하기 때문에 넘어가게 돼 있어. 형 동생 하다가 넘어가. 형 나 못 믿어요 이러면서 넘어가. 동호회 가입은 하되 이게 사기꾼들 좀 조심해야 돼. 예전에 동호회가 한참 유행했다가 그게 이제 이게 딱 유행이 이게 꺼진 게 뭐냐면 동호회에서 사기 행각이 많이 일어나. 이게 그것 때문에 그래. 예전 한때 동호회 붐이 불었었죠. 근데 푹 꺼졌죠. 사기꾼들 때문에 그래. 그 동호회 활동하다가 사람 잘못 만나서 사기당한 사례 때문에 그래. 그런 거 조심해야 돼. 좀 이게 사람을 만날 때 자기가 좀 해야 돼. 그 방법은 좀 약간 여러분들이 사람을 좀 많이 만나보고, 일단 사람을 많이 만나봐야 돼. 그런 거 보면 확실히. 그러면 그 눈이 생겨요. 저도 예전에 그게 없었는데, 전 중고차 장사하면서 매일마다 사람을, 사기꾼 같은 인간들 하도 많이 접하니까, 아유, 딱 보면, 에이, 사기꾼 새끼가. 저는 얼굴 3초, 딱 보고 3초 만에 어떻게 해요? 사기꾼인지 스캔이 어지간한 듯 해. 어지간한 사기꾼은 제가 3초만 딱 얼굴 보잖아요. 사기꾼 새끼네. 그냥, 저는 딱 스캔이 돼. 이게 중급하고 하급 사기꾼들은 딱 3초 만에 저는, 하급, 예를 들면 하급도 있어. 사기꾼도 하급, 중급, 상급이 있어요. 하급 사기꾼들 어떻게 3초만 딱 제가 얼굴 스캔 하잖아요. 그냥 사기꾼인지 바로 보여요. 하급은. 이제 중급은 몇 마디 이제 놔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기꾼인지 딱 티가 나. 근데 상급은 어떻게 해요? 상급은 나도 구분하기 힘들어, 이게. 자, 상급 중에 최상급에서 얘네들은 나도 구분하기 힘들어, 얘네들은.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사기꾼들 이렇게 보려면 사람을 좀 만나보면 눈이 이제 생겨, 어느 순간에 이게.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것도 많이 봐요. 유튜브 중에 사기꾼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얘네들 하는 거 보면 틀려. 이게 유튜브에 보면 이게 작전 방송 하는 거 사기꾼 기질이 있는 투자 방송들이 많아요. 지금 많이 걸러졌어요, 그게. 얘네들이 사고치고 많이 걸러졌어. 유튜브 투자, 뭐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투자 관련 컨텐츠를 올리는 거 보면 사기꾼 애들 있어요. 이게 저는 딱 보면 알아요. 아, 얘는 사기꾼. 아, 김정환 이 양반. 아, 이 양반은 제가 신뢰를 굉장히 했어요. 근데 어떻게요? 근데 내가 법원에서는 무혐의라고 해요. 일단 계속 지켜봐야겠어요.
저 보니까 김정환 이 양반이 자기는 선한 목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주변 이게 측근 사람들 그 측근을 저기 나중에 잘 관리를 해야 돼. 크게 되려면 측근들이 나중에 그걸 해먹고 이제 거기에 같이 말려 들어간 것 같아. 하여튼 그래. 근데 이게 애슈당초부터 사기꾼 기질이 있는 그 컨텐츠 저기 크리에이터들이 많아. 이게 투자 관련 이런 데 보면 그럼 이게 딱 얼굴 보면 아유 쟤는 사기꾼이 듣지도 않고 얼굴만 봐도 쟤 사기꾼이네. 얘네 쟤 작방이네. 이제 얘기를 이제 저기 주식을 얘기를 듣잖아. 아 쟤 작전 애들 끈앞풀이네. 이게 딱 보면 알아요. 이제 여자들도 많이 저걸 하고 그래.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 저기 작전 방송들. 그런 저기 사기꾼 그 유튜버들이 많아. 걔네들 얘기하는 것 들으면 뉘앙스가 사기 뉘앙스가 이게 딱 학급 애들은 바로 딱 그러니까 몇 마디 들으면 사기꾼 이런 말은 그런데 사기꾼들은 딱 들으잖아요. 톤이 틀려요. 말 톤이 틀려요. 어떤 말 톤이냐요? 자,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신뢰 있는 말 톤이에요. 이제 영업사원들 말 톤. 그걸 이게 솔 톤이라고 해요. 솔 톤. 도레미파솔 할 때 솔톤. 이게 솔톤이 뭐냐? 솔톤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신뢰를 해주게 하는 그런 이렇게 톤이라고 해. 솔톤이 좀 약간 높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를 좀 약간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게. 근데 사기꾼들이 이 솔톤을 많이 써요. 그럼 솔톤 쓰는 사람들 다 사기꾼이냐? 그렇진 않아요. 보통 영업사원인들이 이게 나중에 그 영업 스킬을 쌓기 위해서 그걸 많이 배워요. 회사에서 가르치고. 그럼 이게 솔톤을 많이 가르쳐. 이거 한번 끊고 할까?